며느리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거 설거지한 거예요? 그릇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더 일을 만드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불편할까 싶어 늘 조심했는데 그것마저 잘못이 돼버렸습니다. 남편 잃고 외로워 아들 집으로 왔는데 이젠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던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모종을 심느라 정신이 없었고 여름이면 풀을 메고 물을 대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을엔 수확한 곡식을 마당에 말리며 올해도 풍년이네 하며 웃곤 했지요. 그렇게 사계절이 돌고 돌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릴 틈도 없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나란히 밭고랑 사이를 걸으며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 말 한마디 나누면 그게 참 행복이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남편이 마늘밭 좀 보고 올게 하더군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도록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밭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늘밭 옆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민수 아빠 하며 달려갔죠.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봤는데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소리를 지르며 이웃을 불렀고 119가 왔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라고 하시더군요. 순식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침에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을 치르는 며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고 음식 나르고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남편이 마당에서 일하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허전해할 겨를이 없었어요. 밭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심어놓은 마늘도 배추도 무도 누가 걷어줄 사람이 없으면 다 썩어버릴 판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도 저는 밭에 나갔습니다. 마늘을 캤고 배추를 뽑았고 무도 걷어들였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이 떨려도 그냥 계속 일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떠난 게 너무 실감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들판에 눈이 내리고 일손이 멈추니 그제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면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없는 옆자리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TV를 켜놔도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밤마다 남편 꿈을 꿨어요. 꿈에선 남편이 마당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다시 혼자더라고요. 빈방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들러서 혼자 계시지 말고 아들 집에 가시지 그래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가볼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곁에 가면 이 외로움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은 전화도 자주 안 했거든요. 잘 지내냐 물으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하고 끊곤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얘야, 나 이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다. 너희 집 근처에서 지내면 안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조용하더니 엄마, 당연하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며칠 뒤 아들이 차를 몰고 시골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짐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랑 이불, 약간의 생필품들을 챙겼는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쓴 게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키운 배추랑 물을 뽑았습니다. 마늘도 한 망 챙기고 고춧가루도 한 봉지 넣었어요. 손주들한테 줄 거야 하며 호두랑 밤도 따로 챙겼습니다. 큰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준비했지요. 짐을 싸면서도 자꾸 집안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50년 살던 집이잖아요. 부엌 찬장에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잔이 있고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둔 감나무가 서 있고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한테도 인사를 드렸어요. 아들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래요. 거기 가서 편히 쉬고 오세요. 여기는 걱정 마시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떠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차에 짐을 다 싣고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대문 앞에 심어둔 나무들도 텃밭도 다 보였어요. 다녀올게, 잘 있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논밭이 사라지고 점점 건물들이 많아지더니 어느새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참 높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달려오더라고요. 그 얼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여기서 이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겠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하며 방을 내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창문도 넓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저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인사했지요. 그리고 가져온 배추랑 물을 주방에 놓았습니다. 이거 갖고 왔어. 맛있게 먹어. 며느리가 네, 잘 먹을게요 하고 웃었어요. 손주들은 호두랑 밤을 보고 좋아했고요.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래, 고맙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골집 천장과는 달리 깨끗하고 하얗더라고요. 여기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그땐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아들 곁에서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거든요.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문만 열면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고 인사하면 그래요. 날씨 좋은데 텃밭 좀 봐야죠 하며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창밖을 내다봐도 사람이 안 보였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집 사람을 만나도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갈 뿐 인사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제일 답답했던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시골에서는 아침 먹고 나면 밭에 나가고 빨래도 하고 텃밭 물도 주고 하루 종일 손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TV를 켜도 시골에서 보던 채널이 안 나왔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그냥 껐습니다. 가전제품들도 얼마나 만지기 어렵게 생겼던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손에 익숙치 않아서 자꾸만 바쁜 애들을 귀찮게 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반갑게 대해줬어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가져온 배추랑 무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걸로 반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만 먹더라고요. 내가 정성껏 키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은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시골에서는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오더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다음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려다가 혹시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냥 닫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말해볼까 하다가도 아들은 회사 때문에 바빠 보여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장을 보고 와서 부엌에 짐을 푸는데 저도 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아요 하면서 제 손에 들린 물건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때 눈빛이 조금 차가웠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 미안해하고 물러났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집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숙제하느라 바빴어요. 할머니, 나중에 놀아요 하고는 방문을 닫더군요. 저녁 먹고 나면 며느리가 아이들 공부를 봐줬어요. 거실에서 책을 펴놓고 가르치는데 저는 TV라도 켤까 하다가 혹시 방해될까봐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랑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고 가끔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이게 더 외롭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적어도 제 집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냉장고 열고 부엌 쓰고 TV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소리 안 나게 조심하고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눈치 보고 방문 여는 것도 혹시 방해될까봐 조심했어요. 아들은 그럴 때마다 엄마 그냥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방해가 되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선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아들은 나를 원하는 걸까? 나는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구나.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더 외로울 수 있구나. 아들 집에 온 지 두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서로 말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방에서 나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밥상을 차려주면 고맙다 하고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설거지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다가 괜히 민망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청소를 하길래 제가 내 방은 내가 청소할게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진공 청소기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방 밖으로 나와서 서 있었어요. 뭔가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느리가 허락한 방이었던 거죠. 청소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나가는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쉰 한숨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렸다. 아, 그냥 주무시지. 미안해요. 아들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도 먹었냐고 물으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밤 방문 틈으로 아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데 조금씩 들렸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 왜? 아니, 그냥 좀 불편해서. 그 다음 말은 더 작아서 안 들렸는데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아들한테도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아침에는 최대한 늦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며느리가 정리 다 끝낸 다음에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밥도 이제 내가 챙겨 먹으마 하고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그냥 참았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면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럼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시계 소리만 들으며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다들 어딘가 갈 곳이 있어 보였어요. 저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머니, 이것 봐요. 하며 보여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원 갔다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숙제 많이 했니? 하고 물었더니 네.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한테도 나는 불편한 존재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녁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가 싱크대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이거 설거지한 거예요? 그릇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 일이 더 많아져요. 그 말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괜히 한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설거지도 냉장고 문 여는 일도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당신이 모셔온 거잖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나도 힘들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애들이 싸우는구나. 나 때문에 서로 불편하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이건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렀어요. 얘야, 나 시골집에 다녀와야겠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집 좀 확인하고 밭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지만 저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바쁘잖니 하고 거절했어요. 짐을 싸면서 왔을 때 가져온 배추랑 무가 생각났어요. 냉장고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정성도 제 마음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아들과 함께 살아도 제 자리는 그 집 어딘가에 없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아들 집에서 3달을 보내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글쎄, 일단 집 정리 좀 하고 봐야지. 며느리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표정에서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져와서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어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들이 가끔 말을 걸었어요. 엄마,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아니, 괜찮았다.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아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려서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논밭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아, 이제 다 왔구나 싶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눈이 왔다가 녹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도 계절은 흘러갔더군요.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이 그대로 있고 마당에 감나무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짐은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고맙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햇볕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남편이 있을 것 같은 공기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놀라서 엄마 왜 그래요?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이 보고 싶었나 봐. 아들이 짐을 다 들여놓고 엄마, 제가 좀 이따 갈까요? 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가봐라. 회사 가야지. 그럼 자주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부엌도 방도 거실도 다 그대로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잣말로 인사했어요. 남편한테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시골 생활을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청소하고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항아리도 힘차게 씻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꼼짝없이 아파트에만 있어서 답답했어요. 밖에 나가자니 다시 돌아올 게 걱정이었고, 아들 며느리한테 산책 나가자고 하기도 영 눈치가 보여 방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내 집에서 마당에서 밭으로 편안하게 돌아다니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밭에 가려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제 표정을 보고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왔어요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고 작은 고추도 따고 상추도 따서 아침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더라고요. 제 손으로 만든 반찬을 제 그릇에 담아 먹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별을 보며 앉아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가끔 이웃집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옆에 앉아서 오늘 달이 참 박내하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슬프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슬퍼요. 남편 생각도 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숨막히는 느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선 제가 주인이거든요. 냉장고 열 때 눈치 안 보고, 설거지할 때 누가 뭐라 안 하고, TV 보고 싶으면 마음껏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밭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모든 게 제 선택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 할머니들이랑 마을회관에서 모임도 가졌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니 다들 안부를 물어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누가 김치 담갔다고 나눠주고 다음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제 자리였다는 걸요. 사람은 함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낸다. 나중에 다시 오실래요? 아니다, 여기가 좋아. 너희도 편하고.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잘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각자 살 곳이 따로 있는 거지. 사실이에요. 아들은 아들 가족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편한 곳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 보고 잘 지내냐 물으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하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불편한 것보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 편한 게 더 낫더라고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남편은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땅이 있고 매일 아침 저를 반기는 햇살이 있고 가끔 찾아와 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용기 내서 돌아오세요. 진짜 내 자리로요. 그게 어디든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 진짜 집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